KBS 제3 라디오. KBS 제3 라디오가 잠시 후 4시를 알려줍니다. AM 999kHz, FM 87.9MHz, KBS 제3 라디오입니다. HLK3 뚜 뚠뚜 두루뚜 뚜두구두뚜뚜두구두뚜두구두뚜 KBS 제3 라디오.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뉴스 브리핑. 뜬뜬뜬뜬뜬뜬뜬 네,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그 제 여덟 번째 순서, 그제 9번째 순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네, 불야성을 이뤘던 조선소가 배가 한 척도 없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조선소가 완전히 불야성을 이뤄가지고 완전 바삐 움직였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주 텅 비어 있습니다. 울산 포항 조재희 윤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동리 동국제강 포항 공장, 총 면적 83만 7,860제곱미터의 제강, 현강, 본강, 후판 등 공장 4곳과 연구시설 1곳이 모여있는 동국제강의 주력 공장입니다. 그중 후판 공장은 생산 직원 600여 명이 조선 건설용 두꺼운 철판을 연간 190만 톤 생산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날 후판 공장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조선 산업 불황과 후판 공급 과잉을 견디다 못해 지난 8월 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직접 고용 직원 일부는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지만 사내 협력업체 직원 300여 명을 포함한 상당수는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공장 직원들이 대리기사 시장으로 몰려 나오면서 요즘 포항은 대리기사가 넘칩니다. 이 지역 A 대리기사 업체 관리 담당 이용화 씨는 올 초만 해도 포항 대리기사 수가 500명 안팎이었는데 동국제강 후판 공장이 문을 닫고 난 뒤 늘기 시작해 지금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은 거제와 함께 국내 최고 부자 도시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3대 축이 깊은 불황에 빠지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찬호 울산 상의 경제총괄본부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이러다가 5년 안에 울산이 미국 디트로이트처럼 망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만 해도 한밤중까지 불을 밝히던 경남 통영 일대 조선소들은 이제 건조 중인 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 대표 산업 현장에서 포착되는 위기 신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서울 빌딩가에서도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 타운인 서울 테헤란로 코엑스에서 강남역까지 3.3km 구간에 도열한 빌딩 100여 동 가운데 42곳에 임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입주할 기업을 찾지 못해 몇 개층씩 비어있는 빌딩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중심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매출은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속칭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32%에 달합니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장기 불황에도 정치권은 싸움으로 날을 세우고 있어 구조 개혁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희, 윤형준입니다. 네, 이런 조선소에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런 뉴스 브리핑을 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한상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였는데, 한상준 민주노총 위원장이 드디어 검찰이 출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찰에선 또 어떤 일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불법 파업을 한상준이 부추겼다고 합니다. 김충영, 최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상준 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조계사에서 나오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민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 나라가 망한다며 정권의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 12월 16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당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25일 동안 숨어있던 조계사를 걸어나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된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11일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중영, 최윤아입니다. 경찰에 이렇게 잡혀가는데 거기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용 세습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민노총이 내쳤다고 합니다. 박은호, 배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상준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귀족 노동자 집단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 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마엔 비정규직 철폐라고 쓴 머리띠도 둘렀습니다. 600만 비정규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들어 10년 넘도록 비정규직 보호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의 대변자가 민주노총인 것처럼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호와는 반대로
민주노총이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억압하거나 울리는 사례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숱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2일 기아차 광주 공장 노사는 정규직 노조원들의 자녀를 신규 채용 시 우대하는 내용의 고용 세습 조항을 단협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서류 전형 시 25% 우대, 면접 시 5% 가점 부여, 동점일 경우 우선 채용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연봉 9,900만 원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귀족 노조로 통하는 기아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 기아차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 500여 명은 이 같은 노사 합의에 분노했습니다. 신규 채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사가 정규직 노조원의 고용 세습에는 합의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 명은 이에 항의하며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전문가 A씨는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라며 민주노총이 말로는 비정규직과 연대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정반대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호, 배준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중국 관광객이 아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발길이 줄어드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용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입 관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많이 사는 고가품과 일용품 등 27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중국 재정부가 10일 밝혔습니다. 또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국무원 회의에서 내국 인용 면세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등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을 낮추고 면세점을 늘릴 테니 외국 대신 중국에서 소비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북경청년보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모직, 면직 의류의 수입 관세는 내년부터 기존의 16%에서 8%로 떨어집니다. 신반류 관세는 24%에서 12%로, 여행 가방, 핸드백 등의 관세는 20%에서 10%로 내려갑니다. 카메라의 경우 15%에서 3%로 조정됩니다. 선글라스 관세는 20%에서 6%로, 태양열 온수기는 35%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싹쓸이 쇼핑하는 대표적 품목인 분유의 수입 관세도 일부 품목에 한해 기존의 20%에서 5%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2008년 영유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 해외 분유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의 관세도 15%에서 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도 가죽, 신발과 모피, 피부 관리,
피부 관리 화장품, 기저귀 등의 관세를 절반 이상 깎아줬습니다. 중국 남방도시보는 최근 중국 정부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오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 등에 더 많은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 관광에서 돌아오는 유커가 중국 내 입국장의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루페이진 해관총서 부서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항과 항구에 새 면세점을 개설하고 승객별 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총 262곳의 면세점이 있는데 중국인 해외 관광객 규모 등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해 해외 관광을 다녀온 중국인은 1억 1,200만 명이며 해외에서 소비한 돈은 1조 위안, 약 18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 전체의 소비 판매 시장 규모는 26조 2천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유커가 한국으로 몰리는 주요 이유는 한국 면세점 가격이 중국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수입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면세점도 늘어난다면 유커는 중국 내 소비를 늘리거나 쇼핑보다 경치, 문화를 즐기는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이거우로 불리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용현입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면 그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나 관광업계가 아주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손님이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긴장을 하는 국내 면세점과 관광업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지 기자. 이런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국내 면세점이나 관광업계로 들어오면 아주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수입 관세 인하 정책으로 국내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면세점 중 매출 규모 1위인 롯데 면세점 소공점의 작년 매출 1조 9,763억 원 중 1조 4천억 원은 중국인이 올려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방한한 외래 관광객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을 찾은 이유로 쇼핑을 꼽은 사람이 72.3%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쇼핑의 매력을 느끼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대형 면세점 담당자는 일본이 관광객 유입을 위해 사후 면세점을 늘려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중국이 관세를 낮춰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면 한국에서 지갑을 여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윤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현재까지는 한국이 쇼핑 중심의 관광 상품을 주로 판다며 순수한 관광 목적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박사는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에서 사가길 원하는 화장품, 기저귀 등의 관세 인하 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 품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쇼핑을 하는 이유가 짝퉁 등 중국 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관세만 낮추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나서서 특정 매장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우리 면세점들이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면세점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런 짝퉁 등 같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사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닐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지 기자였습니다. 네네. 네. 네, 제주도로 여행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주도에는 뭐 그런 것도 많고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주 항공권이 70% 할인에 30만원 어치나 사면 이런 제주 항공권이 덤이라고 합니다. 정말 크게 할인을 해주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까 전에 나온 것과 같이 조선소가 불황을 겪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방침인지 울산 통영 조재희 기자와 양주 박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오후 경남 통영 한국 야나 새 통영 조선소 옛 3호 조선에서는 3,500톤급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이 한창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통영항 건너편 일대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유일한 선박입니다. 2000년대 후반만 해도 근처에 신화 SB 21세기 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3곳에서 직원 수천 명이 밤에 불을 밝혀가며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신화 SB는 작년 4월 마지막 배를 인도한 지 1년 반 만인 지난달 파산했습니다. 21세기 조선도 2013년 파산 후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소가 망해 근로자가 빠져나가면서 인근 봉평동 일대 원룸촌은 과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하던 방이 200만원에 20만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한 현지 주민들조차 조선소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는 접었고 그 자리에 워터파크 같은 위락시설이나 들어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위기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속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울산시 동구 전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급매를 알리는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맞닿아 있는 이곳은 이른바 사택촌이라고 불릴 만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몰려 사는 곳, 조선업 활황을 타고 부촌으로 유명했지만 1년쯤 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순희 뉴시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지난 2월에 나온 물량이 아직 쌓여 있다며 2에서 3년 전만 해도 집 구하려면 번호표를 받던 시절이 꿈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 2월 1,200여 명이 명예퇴직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거의 끊겼습니다. 많이 써야 돼? 아니 이것만 읽으면 돼.
이거? 응.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 여기? 응. 한때 산업 수도로 불리던 울산은 삼중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수출 산업이 모두 극심한 부진에 빠진 것입니다. 울산은 2011년 지자체 중 처음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700억 달러대로 뒷걸음질할 전망입니다. 김상육 울산시청 경제 일자리 과장은 2010년대 초반 호황된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몰렸는데 요즘은 광고를 아무리 해도 미달 사태만 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메카인 거제시는 상가 수가 지난해 12월 말 13,646개에서 올 11월 말 12,148개로 1,498개 줄었습니다. 음식점 694개, 소매점 356개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특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강윤복 거제시 기획경제계장은 지난해까지 100%이던 아파트 분양률이 올해는 70에서 80%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도 어렵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더욱 서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섬유업체가 밀집한 경기도 양주 검준공단에서 날염업체 동보 PNT를 운영하는 현동만 대표는 38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만큼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서 요즘은 직원들을 줄일 생각만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3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올해 10% 이상 떨어졌고 매년 이익은 겨우 냈는데 올해는 10억 원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그는 바짓값만 해도 평소엔 한 달에 100만 야드씩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0만 야드도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도움으로 커왔던 대형 업체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스스로 다 해먹겠다고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한재훈 사무처장은 지금 기업인들 사이에선 심지어 화재를 내서라도 폐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월공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한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올해는 작년 대비 물량이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PCB는 스마트폰, 가전 등에 들어있는 녹색 회로 기판입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 납품 물량이 대부분인 이 회사는 대기업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베트남과 중국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해 조달하고 있다며 국내 스마트폰 교체 수요까지 움츠러들어 타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537개, 지난해 1년 동안 신청한 기업 수 540개에 육박합니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하는 12월 신청 건수를 합치면 법인 파산 제도가 도입된 1962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개인 파산을 선고받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도 서울에서만 월 평균 1000명이 넘습니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는
파산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올해 신청 급증은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내년 후년에도 실적 개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계 기업이 법원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희 박순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선수가 큰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 브리핑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뉴스 브리핑 1부 순서는 이곳에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